질문을 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LG 시그니처 국내 론칭 및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제품 관련 질문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질의응답 내용은 오후 2시부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서형석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봤던 시그니처 브랜드를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고요. 먼저 출시 축하드립니다. 질문 간단하게 2가지 드리겠습니다. LG 시그니처 브랜드 일단 초프리미엄이라 하셔서 가격도 초고가에다가 오늘 나온 출고가 다 합쳐보면 2,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그 보통 고급진 행사장에서 이제 화려하게 할 법도 한데 이런 R&D 캠퍼스에서 행사를 진행하시게 된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프리미엄 시장이 지금 늘고 있다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고 아까 안승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도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초가 전략에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가전 IT 업체들이 뭐 AI라든지 미래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데 너무 비싼 소재와 비싼 기술만 가져가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이 TV와 가전을 봤을 때 시그니처가 과연 LG전자의 향후 50년 지속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다 합치면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고객의 어떤 지불 가치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 정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 주신 여기서 서초에 한 거는 여기가 디자인의 산실이고 R&D의 산실이 있는 데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낸 LG 시그니처가 어떤 그런 디자인과 기술이 같이 접목된 LG만의 특별한 제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이게 이제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서 앞으로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 제품이 어떤 하나하나가 몇 대를 팔리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LG의 브랜드를 얼만큼 많이 이 제품으로 견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물론 뭐 시장에서 팔려야 되겠지만 분명 그런 카테고리 세그먼트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 조사를 해봐도 존재하고 지금은 없는 세그먼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제품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센텀 시스템이나 노콘, 맥스페이스 같은 시그니처 브랜드만을 위한 기술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게 꼭 시그니처 브랜드로 나오는 제품에만 계속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일반 LG전자 가전에까지도 확대될 것인지 궁금한데 그게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부터 이제 하위 브랜드에 이제 전파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브랜드의 매출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가전제품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목표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생활가전, 주방가전 외에 이제 TV까지 있는 게 조금 약간 이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제품들까지 품목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어떤 제품까지 염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들, 특정한 기능들의 소위 하방 전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농담하자면
여기 본부장님들 지금 웃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런 디자인과 이런 기능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디자인 컨셉이 나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양산까지 해야 되는 본부장님들은 그리고 그 밑에 사업부장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그니처 라인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 저희가 생각했던 기능들은 100%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코스트가 들더라도 반드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아까 질문하신 기능들의 하방 전개는 다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세그먼트에서 가격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졌을 때는 과감하게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전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매출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본부장님 말씀드립니다. 한국영업 부탁드립니다. 판매 매출 그 숫자를 가지고 비중을 따져보면 상당히 좀 적은 숫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매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목표를 갖지 않고 아까 조승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브랜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초프리미엄 브랜드에 우리 가치를 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숫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TV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850, 세탁기가 350 넘었는데 TV는 지금 1,000만 원 넘어가는 TV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냉장고는 850만 처음 해보고 세탁기도 그런데 TV도 1,000만 원 넘어가면 한국 시장에 월 제가 추산해보면 한 4,5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그 정도 숫자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숫자 그거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숫자면 가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비중을 따지기보다는 좀 다른 가치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저기 질문 하나 더 드렸는데요. 다른 제품들까지도 시그니처 확장하실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G 시그니처의 부분은 그냥 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또 상품 계획이 상품 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절차들을 해서 이게 과연 LG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인 건가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통과를 하게 되면 되는데 아마 이 제품의 후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추가되는 제품들은 그때그때 탄생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프리미엄 펀딩과 디자인을 강조하셨는데 그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글로벌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공략하는 국가는 어디고 또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어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 시장에 처음 이제 출시를 합니다. 현재 백화점 그리고 저희들 베스트샵 그리고 또 대형 양판점 골고루 진열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1월에 한 40여 군데 진열하고 다음 달에 또 확장을 해서 많이 진열을 할 겁니다. 광고는 지금 보신 대로 통합 브랜드 광고를 초기에 좀 단기간 하고 진행 상황을 봐서 각 제품별로 개별 광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 해외 시장 쪽은 우선 이제 이달에 저희들 한국에서 이제 론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실현되면 6월 달 정도 되면은 미국에 아마 론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형태로 해서 글로벌하게 금년 중에는 글로벌하게 다 론칭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성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계시는 한국이 가장 성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저희들이 CECO 때 이 소개를 했었는데 유통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두 군데가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응이 화이트로 되어 있는 범람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뒤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의 김성훈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행사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지난 16일에 LG 울트라 올레드 TV도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때 65형 TV의 경우 판매가가 한 940만 원에 결정됐던 걸로 나왔는데 이번 시그니처에서 나온 올레드 TV와의 품질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고민하는 고객이 있다면 시그니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G 시그니처 브랜드의 가격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이런 고가의 제품을 어느 정도로 판매를 하실 것인지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65인치 경우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1,100만 원의 초기 론칭을 시작을 하게 되고 하위 브랜드와는 약 150만 원 정도의 가격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시그니처 브랜드는 하위 모델 대비해서는 오디오 기능이라든가 전체적인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 이런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LG 시그니처 브랜드를 조금 더 고객들에게 프렌들리하게 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유사한 루킹의 제품을 전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 파이낸셜 뉴스의 최박순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전 시장이 이제 B2C 쪽이 많이 좀 좀 성숙하게 접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가전업계가 이제 B2B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시장 쪽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시그니처 쪽도 좀 B2B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보시는 것 같고요. B2C가 정체되는 반면에 B2B, 특히 빌트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엌 쪽의 빌트인을 포함해서 이런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침실, 욕실 이런 데까지 확장은 이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CECO 때 이제 LG 시그니처를 발표했는가 하면 2주 뒤에 키친앤베드쇼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그니처 이름은 이제 같이 보니까 LG는 붙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빌트인에만 국한해서 이 시장을, 저희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서 시작을 했고요. 한국 시장이 빠르면은 한 6월에서 7월, 미국은 이미 제품이 실려가고 있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윗이라는 빌트인 전문 브랜드로 이제 론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같은 시그니처를 달고 있으면서 하나는 LG를 붙이고 하나는 안 붙이면서 이제 키친 스위치라고 이렇게 따로 한 거는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경쟁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시그니처 붙인 거는 저희들이 프리스탠딩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월풀이라든지 안 그러고 이런 다른 일본 업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1대1로 이렇게 제품 대 제품으로 이제 상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빌트인은 한 제품 한 제품이 아니라 전체가 아이덴티티가 맞아져 있는 이 제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설치하는 씬에 따라서 주방이냐 아니면은 거실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되고 또 싸워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보면은 아주 전문 브랜드입니다.
울프라든지 서머더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그니처 키친 스윗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로 하고 별도 브랜딩을 지금 해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지금 자원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Net코리아 장현정 기자입니다. 이 시그니처 제품들이 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좀 컨셉이 결정되고 개발하셨다고 했는데요. 좀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과 개발 과정이 좀 어떻게 달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지금 나온 제품들이 2개 사업본부 제품들이고 또 사업부별로 또 각각 있을 것 같은데 통합된 브랜드인 만큼 좀 개발 비용이라든지 매출 같은 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시그니처 모델 전개 계획도 물어보셨는데 그거하고 같은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각 사업부나 본부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자기 고유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쳐다보는 관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디자인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scene-based design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실에서는 지금 이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부엌에서는 어떤 생활 패턴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길어집니다만 독신생활 많아지지 않습니까? 독신생활 하시는 분들이 굳이 냉장고를 주방에 놔야 될 이유 없는 거거든요. 등등 그런 씬 베이스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제품이 뭐냐 그리고 거기서 프리미엄 가치를 남겨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디자인위원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들은 소위 말하면 그 디자인위원회 이름으로 각 사업부에 명령하듯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사업부의 손익이 되겠지만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디자인위원회가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제품과 브랜드와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 역시 과거에는 각 사업부에서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지만 이런 이 시그니처의 경우는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모두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성민입니다. LG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LG전자 새로운 가전사업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시그니처 브랜드가 초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안착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목표로 생각하시는 시점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2세대, 3세대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절대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제 육성,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적은 이제 실제 이제 제품을 어떤 전시장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팔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걸맞는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는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갈 참이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가 반드시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제품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위아래로 확대의 어떤 여유를 어떤 딱 점으로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선으로 또는 면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저희들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브랜드가 힘을 받는 그런 브랜드로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 모델, 아까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제품의 카테고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다른 우리가 안 하던 사업의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LG 시그니처 브랜드의 확장, 프리미엄 브랜드의 확장성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안착되는 시기는 저희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기자분들께서 많이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빨리 안착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사장님. 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